일단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때 여러 가지 어쨌든 현안 문제들을 좀 분석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거를 저 노동자 신문에 내기도 하고 필요하면 논평을 내기도 하고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하자 해서 했던 건데 오늘 편집위원들이 거의 안 들어왔네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검토 및 평가 해서 우리 임건수 동지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가 한 13일인가요? 13일 날 국정보고대회를 했었고, 26일인가에, 이거를 정식이라고 얘기하기 좀 이상한데, 하여튼 문서를 제출을 했죠. 공개를 했는데, 음, 제목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입니다. 이게 확정이 안 됐어요. 13일 날 보고대회를 했는데, 그날 그냥 프리젠테이션 하고 세부 과제나 이런 거 뭐 발표가 안 됐고 원래는 세부 계획서까지 자료집까지 공개하려고 그러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그 기자들이 이게 잘 안 알려진 얘기인데 몇몇 기자들이 쓴 거 보면 확정안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더군다나 또 검찰개혁 문제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분리 뭐 이런 거 이런 걸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없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세부 계획서도 안 나오고 기자들이 특히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그 선거운동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공약도 보고 이랬는데 공약보다 훨씬 못 미친다 내용이 음,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러다가 그 신문에 혹시 이거 폐기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그 20일 날이네. 20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국정기획위원회 홈페이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음, 국무총리실에도 이 보도자료도 없고 없어요. 이 보고서가. 그러니까 제가 미리 다운받아 놓은 거 그걸 보고 지금 하는 건데 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이 음, 5개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이게 좀 성격이 좀 뭔가 좀 미심쩍어요. 어쨌든 국무총리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긴 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윗선 공무원들한테는 업무 지침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빠져나갈 만한 소진이 생긴 거죠. 공식 안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게 왜 그렇게 됐냐고 보면 그 기사에 의하면 대통령실의 지침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향후 50년간 예산 210조 원이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구체적인 예산 숫자까지 공개되는 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런 문제 제기를 왜 하는지도 이상하고 또 어쨌든 그러면서 도구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국정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하여튼 어쨌든 이런 과정이 이제 시끄러우니까 그, 그 신문에 조선일보에서 나왔죠. 폐기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20일 날 국무총리실에서 다시 발표를 하기로 했죠. 어쨌든 이게 일선 공무원들한테는 일종의 뭐 업무 지침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빠져나갈 만한 그, 그런 피격거리는 생긴 셈이고 확정안도 아니고 확정안 인지 아닌지도 모호해요. 그냥 국무총리실에서 보도자료 내고 그냥 공개한 것 뿐이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이게 보면 이제 이재명 정부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를 분석하면서도 느낀 건데 이게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이한테 질 때 그때 이재명의 공약이 굉장히
이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과 로드맵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약이 후퇴를 해서 구체적 수치가 빠지고 방향성만 제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정 과제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또 관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어, 중도 보수 우파다 이렇게 자기들이 중도 우파다라고 설정하는 것 자체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 하여튼 뭐 우리 그 대통령실 얘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실무적인 성격 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뭔가 그 말만 많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선거 때 이제 표 끌어모으기 위해서 말은 많이 해놓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뭐, 이 국정과제 123대 과제를 좀 쭉 살펴보면 일단 체계를 보면 국가 비전, 그다음에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 전략, 123대 국정과제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요게 어디 있냐면은 맨 밑에 보면요. 음, 여기 첨부 자료 보면 요겁니다.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그다음에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현과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 목표는 다섯 가지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정치 분야죠. 그다음에 경제 분야로 그첫 번째가 일종의 이제 성장 전략으로서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두 번째가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해가지고 이제 성장의 과실을 나누겠다 뭐 이런 측면으로 두 가지 이 카테고리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사회 분야 복지와 관련된 이 분야 카테고리가 또 있고 그다음에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라고 해서 이런 다섯 가지로 카테고리를 추진 전략 23가지는 123 여기 추진 전략 있죠. 추진 전략 이건 23가지인데 이거는 이 다섯 가지 카테고리 안으로 자기들이 그동안 뭐 추진했던 정책이나 공약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은 이거를 보면 되는데 이것만 그 123대 과제를 봐가지고는 맨 끝에 이렇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게 123대 과제거든요.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좀 갈피를 잡기 힘들죠. 내용이 워낙 많고 방대하고 그러니까 아, 요거를 얼게 그 전략적, 이재명 정부의 그 전략적인 측면을 어떤 데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를 보려면, 실제로는,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뭐, 이거는 다 구체적인 걸 볼 때는 123대 꼼꼼히 알고, 분량도 많지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맨 위로 올라가면 다시, 그, 제가 이제 12대 중점 전략과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음, 보면 중간쯤에 중간 한 3분의 2쯤 되는데 중간 이하 3분의 2쯤 되는데 10대 중점 전략 과제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보면 123대 과제 중에 123대 과제를 12가지 주제별로 해서 다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국정과제 편제는 국가 비전, 뭐 국정 운영 원칙, 국정 원칙, 국정 목표, 추진 전략, 그다음에 123대 국정과제, 12대 중점 전략과제, 그다음에 지역 공약 추진 방향, 재정 지원 계획, 입법 추진 계획, 후속 조치 계획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문서 자체는. 이렇게 보는데 이제 요 12대 그 중점 전략과제와 함께 별도로 또 뒤에도 보겠지만 성장 전략 보고서를 두 개나 만들어서 보고를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그거와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대 중점 전략 과제를 한번 쭉 보면, 그 경제 분야로 4개, 사회문화 분야
5개, 공통 기반 3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거의 성장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보면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사실은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속 균형 성장, 이것도 일종의 성장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소프트 파워 5대 강국 실현, 이거는 뭐 꼭 선제가 그 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이것도 일종의 성장 전략과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성장 전략으로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쭉 한번 12개 중점 과제를 읽어보면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그다음에 두 번째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이게 또 어, 뒤에도 얘기했지만 주주자본주의 시대를 이끄는, 그러니까 주주 중심 성장 전략 내지는 자산 중심 성장 전략을 잘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AI가 뭐 안달하는 데가 없습니다. 만병통치약이고 모든 성장은 AI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과연 AI가 그 정도 전방위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의심이 좀 되죠. 그다음에 5번째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이 기본사회가 책도 냈던데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중심이 된 책이 있는데, 이게 기본사회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소득에서 진화된 것인데, 하여튼 이게 정책으로 구현됐다고 보고요.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 균형 성장, 그다음에 글로벌 소프트 파워 5대 강국 실현,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 존중 사회, 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 기반의 오국 삼투 중심 국가 균형 성장. 이것도 일종의 성장 전략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분권 성장 이기도 하고,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동 기반 구축, 참여와 소통의 국정 운용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요 대목이, 여기 12번 요 대목이 지금 사회적 대화를 추구하고 민주노총이 들어간 그 노사정 협의 기구를 실현하는 그런 전략적 이 12번에 의한 전략 속에서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2대 중점 전략 과제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잠깐 보면 예산이 210조입니다. 요거 5년 동안 이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210조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재정, 국가 재정으로 하는 게 178조 대부분이죠. 그다음에 지방, 지방정부의 이 32조, 32조를 투여하는데, 그다음에 그 178조 중에 그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보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가 1.3천, 혁신경제 쪽이 54조, 균형성장 쪽이 60조, 사회복지 이쪽이 58조, 외교안보 쪽이 5조 2천억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성장, 성장과 관련된 것이 한 114조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이게 잘 안 보이네. 이쪽은 안 보이지? 보이네. 예산 조달 계획을 보면 210조를 세입 확충을 통해서 94조,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106조. 그러니까, 이게 벌써 지출 구조 조정이 훨씬 비중이 크다는 거는
감사나 이런 게 아니, 증세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세입 학충도 보면 윤석열 정권에서 그, 그 후퇴시킨 거 복귀하는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민간 투자 재원을 활용하겠다가 10조. 그래가지고 이게 재원 조달 계획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증세 얘기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밑에 이 재정 분야에 대한 설명은 좀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국정과제를 그 체계를 좀 본 결과 좀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앞에도 얘기했지만 5대 국정 목표 중에 2개가 경제고 그다음에 2번 그중에서도 그, 그 2번에 세계 리필 핵심에 대해 그러니까 5개 있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하고 또 5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 리필 핵심 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필터한 사회 비극적 시위에 대한 이 중에 결국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부분이고 요거는 균형 성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공정한 성장하자, 모두가 성장하자 이런 그, 그 성장 전략이 3가지 축이 있는데 음, 기술 선도 성장, 그다음에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이 3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요게 기술주도 성장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모두가 성장하자, 균형 성장하자, 뭐 이러는, 공정 성장하자. 이게 요거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어쨌거나 요게 다 성장 전략이고, 그 중에서도 이게 가장 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성장 전략 중심이라는 거, 그 다음에 123대 국정과제는 공약 등을 분야별로 편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요거를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어, 이재명 정부의 공무원들을 좀 상대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보는 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지박적으로 구현한 전략과제를 국정과제와 별도로 제시했다. 이건 본인들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요거 여기 2번째 카테고리에 성장 전략 보고서가 2개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관계부처 합동 성장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게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성장 전략 보고서가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요 12대 중점 과제 중점 전략까지 하고 이 관계부처 합동 성장 전략서하고 요게 좀 많이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파악하는데 이 2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이 좀, 두 번째 이제, 국정과제 12대 국정 과제에 대한 분석은 그 체계에 대해서는 이만큼 얘기하고, 2번째로 좀 얘기할 게 성장 전략 보고서가 2개나 있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출한 거 6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정책, 성장정책 해설서라는 이름으로 제목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이렇게 돼 있고요. 8월 22일 날 그 국민보고대 이후에 관계부처 합동 보고서로 이게 공식적인 성장전략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어,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이라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 정권에 없었던 모습인데 얼마나 성장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개념이죠. 어쨌든 국정기획위원회의 성장전략 보고서는 총론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관계부처 협동 전략 보고서와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2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의 방향을 좀 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해설서에 보면 한국 경제가 일단 진단을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불평등에 늪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추격 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추진하는데 이제는 한국 경제가 추격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동안의 성장이 더딘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그다음에 불평등에 대해 빠져 있다. 그래서 모두가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한국 경제가 지금 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성장을 해야 된다. 뭐 가짜 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하는 성장 장제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국민이 참여를 해서 과실을 누리는 체감 가능한 성장을 하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음, 기술주도 성장, 요거는 기술주도 성장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모두의 성장은 성장 용역 확대를 통해서 모두 성장하자. 이거고, 그다음에 공정한 성장은 성장 유인을 제고해서 공정하게 성장하자. 그런 세 가지 그 성장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음, 그 기술주도 성장, 공정한 성장, 모두의 성장, 세 가지 성장 전략이죠. 결국은 뭐 1번 성장 동력이 강화돼야 나머지도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술주도 성장 내지는 뭐 기술 선도 성장이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관계부도 합동 보고서는 성장 전략 보고서는 네 가지 체계로 이름이 기술 주도가 아니라 기술 선도 성장이라고 해갖고 모두의 성장 같고요. 공정한 성장 이것도 같은데 마지막으로 지속 성장 기반 강화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요 세 가지에 대한 뭐 토대랄까 뭐 이런 것들을 갖추는 그런 정책 과제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기술 선도 성장이 중심입니다. 거기서 절반 가까이가 기술 선도 성장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술 선도 성장에 관해서는 보면 두 가지로 AI 대전환 15대 프로젝트하고 초혁신 경제 15대 프로젝트. 이게 전반적인 구체적인 성장 전략인데요. 이거를 보시려면 맨 밑에 보면 별첨 자료에 아니 별첨 자료가 아니고 여기 있네요. 각주에 각주에 보면 그 기술주도 성장을 AI 대전환과 그다음에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각각 15개씩이거든요. 이 15개씩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술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 보면, 쭉 보면 전부 다 AI잖아요? 전부 다 AI. AI. 여기까지 다 AI. 공공 데이터 개방, 데이터 활용, 국가 협력, 이것도 다 AI입니다. 전부 다 AI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혁신 경제는 요거는 첨단 소재 부품, 요거는 에, 기존의 우리 주력 산업들에 대해 수력을 초혁신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거고 기후에너지 등 그다음에 K 부목 뭐 이런 내용으로 혁신 경제를 이끌겠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성장을 주도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그 구체적인 정책 과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그거는 뭐 내용도 많고 구체적으로 여기 시간도 부족해서 다 할 수 없고 각각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검토를 한 제 이제 평가를 개인적인 음, 평가를 좀 해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강론에 엄청 치우쳐 있습니다. 음, 우개능계에게도 이정부 정부 국정운영 우개능계 안 여기에서도 분량뿐 아니라 이 성장전략 보고서가 두 개씩이나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12대 중점 전략에서 중점 전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부분이 사실은 음, 음, 경제 분야 상당한 부분이 경제적 12개 중에 상당한 부분이 성장과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12대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AI가 상당히 큰 비중으로 지나치게 성장 동력으로 AI 성장이 곧 경제 성장으로 간주될 정도인데 과연 이 AI가 이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전방위적인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좀 시류에 편성한 성장 전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거는 그동안의 이 성장 전략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인데 성장을 해도 우리 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구성원들의 삶은 여전히 성장과 무관하고 성장이 심화될수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죠. 아까 그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 그냥 실제로는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그냥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과제를 성장을 위한 부수적인 성장의 일종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정도의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음, 특히 이런 걸 보여주는 게 거의 보면 성과지표가 GDP 지표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을 얼마나 높였는지에 대한 지표나 이런 것도 없고 결국은 그동안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장 전략의 주체도 기업입니다.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정부의 역할을 음, 한정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세 정책도 위에서 봤지만 어, 전 정부의 감세를 정상화하고 있는 정도, 그다음에 비과세나 뭐 감면되는 것들을 정비한다.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성장을 통해서 세금을 확충하겠다. 이런 식의 것이 있고 증세에 대해서 어,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무너진 조세 기반을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 전략에 치우쳐, 성장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두 번째, 정치개혁 과제가 실종됐습니다. 이거는 이 언론에서도 보도 안 하고요. 그 재밌는 거는, 이 광장연합이라고 해서, 이재명을, 광장대선 후보로, 추대한 더불어민주당, 중국신당, 진보당, 기본수당, 사회민주당 다 여기에 대해서 끌어모으는 처럼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때 대선 그 선거 직전에 시민사회 재정당 연석회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당들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무슨 단체가 하나 있었죠. 그 시민사회 뭐 시민사회를 뭐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그 시민사회 재정당 연석회의에 합류했던 그 시민사회 단체들인데 거기서도 전혀 얘기가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정치개혁하자 그런 측면에서 결선 투표제 도입하겠다. 의원 선거할 때 비례성 확대를 하고 강화하자. 원내교섭단체 기준 강화하자. 이런 공동선언문에 적혀 있는 게 이게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언론에서는 뭐 대대적으로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다 막 이런 식으로 떠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편제가 국정과제 편제가 정치가 제일 위에 있었고 그다음에 헌법 문제니까 제1번이 국정과제로 된 것뿐이지 뭐 제가 보기에는 정치개혁 의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 뭐 선거제도라든가 정당제도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음,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 과거처럼 또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자산 중심의 성장 전략이라는 표현을 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냐면 노동당 정책위 이슈 그 페이퍼에 보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평하면서 여기 각 주에 음, 사이트를 링크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이재명 정부의 자산 중심 성장 전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여주는 게 새 정부가 성장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 자금을 마련하는데 그러니까 그 음, 재정 말고요. 재정 말고 특히 AI를 그렇게 AI 3대 강국이 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 어디서 마련할 거냐, 국가재정을 투입할 거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1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만들겠다. 백조. 이건데요. 아, 100조. 네, 100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통해서 AI 등 미래 전략 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등에 투자하겠다 이건데 100조를 이 중에서도 여기 보면 그 뒤에 첨부된 거를 좀 보시면 이게 국민성장 펀드 100조 조성 방안인데요. 여기 보면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100조 중에 5조밖에 재정 투입을 안 하겠다는 거고, 이거를 마중물려서 민간 자금을 유치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정부 보증을 서는 민간 자금 50조와 순수한 민간 자금 50조를 유치해서 100조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기업에 투자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의 주주자본주의 비슷한 그런 방식의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그 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자산 중심 성장 전략이 아니냐.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그나마 그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주장했잖아요. IL에서 주장했던 소득주도 성장론을 그래도 화려하게 표방하긴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포기했지만 그, 이거보다도 훨씬 신자유주의적으로 노골적으로 후퇴한 성장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다음에 12대 죽전 전략 과제 중에 두 번째가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 시대 도약합니다. 이게 지금 상법 개정안에서 지금 관철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게 그 시민사회단체 특히 참여연대에서 주주자본주의를 통해서 어, 주주자본주의를 통해서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겠다 이 노선에 의해 따른 것인데 과연 주주자본주의를 통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느냐? 국민들 특히 주주라면은 기업의 주인들인데 그러면 자본시장에 있는 참여자들만 성장의 관심이 나누겠다는 거냐? 그 노동자들, 음, 그래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적 지원,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제도적 지원과 자금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게 진짜 경제 민주화냐라는 거죠. 주주자본주의가.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주주자본주의가 강화되면 그 결국 배당을 중시하게 되면서 결국 기업이 연구개발하고 투자, 설비 투자하고 이런 것을 방해하고 결국은 대규모 정리해고나 하고 이런 식의 음, 방식으로 나갈 게 뻔한데 이거 과연 제대로 된 거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웃기는 거는 노동 및 환경 의제는 결국은 들러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일종의 뒤치다꺼리 부작용을 말은 뭐 그럴듯하게
뭐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하겠다. 그다음에 모두 성장하자, 공정한 성장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전체적인 그, 국정 과제 속에도 보면 그, 그 성장 전략 보고서에도 5제 과제 중에서도 그 중에서 마지막에 보면 공정과 상생 시장 질서 구축하는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중에 노동 문제가 한 단락으로 어, 아주 작게 취급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환경 문제도 그 경제전략서에는 기술 선도 성장의 하위 카테고리로 녹색 대전환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의 성장이라는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로 노동의제를 그 중에 하위 카테고리 몇 개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있고. 그리고 하여튼 산업정책 자체가 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주체가, 성장 전략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에서 노동 및 환경 의제는 음, 일종의 연피용 내지는 선언적인 내용에 갈수록 후퇴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상으로 좀 제가 그 보면서 평가했던 것들이고요. 이게 오늘 아까 그 각주에 보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각주에 요거 보면서 찾아보시라고 각주에 좀 일부러 정리를 해놓은 게 있고요. 첨부 보시면 123대 국정화제 체계를 볼 수 있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국민성장 펀드에 대해서도 좀 쭉 보시라고 해놨고, 그리고 123대 국정과제 쭉 한번 보시고 싶은 분들 한 페이지짜리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